여기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의 선조이자 경북 지역 독립운동의 물결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석. 경북 군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는 1910년 병술국치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경북 지역 주민들의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마을로 통하는 입구에 경문을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년간 투옥되어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던 허석은 출소 3일 만에 옥고의 후유증으로 순국합니다. 이후 약 80년이 지난 2002년 일본 도쿄에서 허석의 후손인 허미미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던 그녀는 일본 중학생 유도 선수권에서 우승할 정도로 일본 유도의 유망주로 평가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2021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가 되어 가슴에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를 달았으며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독립운동가 후손인 것이 부끄러워 명패마저 국가에 반납해버린 가슴 아픈 사연의 독립후손이 있습니다. 그는 춘천 지역 의병 천여 명을 이끌고 목숨 걸고 일본과 맞서 싸웠던 의병대장 이소웅의 후손입니다. 국내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만주로 망명의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이소웅은 1930년 4월 79세의 나이로 순국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땅과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던 그의 후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가던 그의 손자는 독립후손이 이런 곳에 산다며 남들이 비웃으면 할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 부끄럽다며 독립운동가의 집이라는 명패마저 국가에 반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아버지는 이름을 알리셨는데 손자로서 그 이름을 빛내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지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다 최근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해비타트에 의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초대 한국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과연 안중근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안중근의 장남 안문생은 어린 나이에 사망했고 차남 안준생은 일본의 감시 아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에게 사과한 후에야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비난받았고 광복 후 한국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다 1951년에 별세했으며 이후 안준생의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미국의 저명한 심장병 의학 박사로 성장한 안중근의 손자 안홍호는 조부의 독립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다 2013년 별세했고 미국에서 생활하던 안중근의 외손녀 황은주 역시 조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2015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지만 외손이라는 등의 이유로 독립후손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2021년 별세합니다. 그 외 알려지지 않은 다른 안중근의 후손들은 중국, 미국, 북한 등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 이거를 성공시키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의 대표 영웅 윤봉길. 과연 윤봉길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거사에 성공한 후 곧바로 체포된 윤봉길이 24세의 나이로 순국하자 그의 가족들은 일본의 극심한 탄압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의 둘째 아들과 셋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고 다행히 살아남았던 장남 윤종은 학창시절 등교할 때마다 나는 흉악범의 자식입니다 라는 말을 매일 외쳐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일본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다 18살의 나이에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봉길의 장손녀인 윤주경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 중이고 그 외 다른 후손들 역시 자동차회사 연구원, 광고회사 직원 등 힘겨웠던 과거를 이겨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윤봉길의 종손 윤주빈은 대한민국의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그는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역사 다큐멘터리 및 역사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한민국의 독립 역사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지만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의 독립후손이 있습니다. 그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시를 집필한 대한민국 대표 항일저항 시인 이상화의 형이자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권기옥의 남편, 그리고 임시정부의 경상도 대표였던 본인까지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대한민국의 영웅 이상정의 손자입니다. 당시 이상정의 집안은 대구에서 만평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했으나 모든 땅을 처분한 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현재 그의 손자는 대구 내당동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월세 15만원짜리 쪽방에서 살고 있죠.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팔과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수급비 37만원과 국가보훈처 지원금 62만원을 더한 월 99만원의 의지에 생활하고 있는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당사자로서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며 씁쓸해했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그는 나는 안 도와줘도 되니 그들이 잊혀지게만 하지 말아달라며 조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백범 김구 선생의 제자가 되어 독립운동에 목숨 바쳤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일.
그는 영화 국가대표, 예능 프로 문제적 남자 등에 출연하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지석의 친할아버지입니다.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주로 건너가 독립의용단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김성일은 국내외 기밀 정보나 군자금을 모금해 전달하는 정보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 선생의 제자가 되어 윤봉길 이사와 함께 의거에 사용할 총기 및 폭탄을 운반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다가 결국 경찰에게 체포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군 쇠로 가슴이 찢어지고 발등의 뼈가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약 3년간 옥살이를 하며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출소 후 한국광복군 위원장을 지내며 여전히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하죠. 그렇게 독립운동에 한평생을 바쳤던 김성일은 광복 이후에도 일민주의 보급회 사무총장으로 지내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다 1968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여기 수백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3.1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구. 그는 전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 마왕 신해철의 외증조부입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24살이었던 이성구는 경기도 오산에서 약 300여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만세운동을 이끌던 동료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하자 분노한 이성구는 경찰서로 찾아가 일본 경찰들과 담판을 벌였고 결국 동료들을 석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군중들은 약 500명으로 늘어났고, 이성구는 이들을 이끌고 오산 일대를 행진하며 온 힘을 다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며 옥고를 치르게 되죠.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을 주도한 그의 공훈을 기리며 건국훈장을 추서합니다. 그의 후손인 신해철은 자신의 외증조부에 대해 나는 평생 외증조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독립운동의 대가로 우리 집안보다 훨씬 더 몰락한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던 대한민국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영호. 그는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나운서 배성재의 외조부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중앙학교를 다니던 신영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물결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끓어오르는 가슴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입수한 뒤 일본 순사들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자신의 고향인 청주로 돌아온 신영호는 곧바로 청주농업학교 기숙사를 찾아가 자신의 고향 친구들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청주 지역의 3.1운동이 시작되죠. 학생들을 이끌고 3.1운동을 준비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거사 직전 경찰에게 발각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을 주도한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을 추서하죠. 신영호의 외손자 배성재는 현재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주거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판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식민지의 관료가 될 수 없다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대한민국의 영웅 박상진. 과연 박상진의 후손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이었던 박상진이 일제에 체포되어 36세의 나이로 순국하자 당시 울산의 유서 깊은 대부호였던 그의 가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들은 끼니마저 연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다 논 5마지기를 겨우 빌려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취직은커녕 제대로 된 공부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손자는 광복 이후 40이 넘어서야 겨우 취직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의 장남과 차남 역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중학교를 겨우 졸업해야 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부산 남구 대연동에 광복촌을 조성하면서 이들은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을 견뎌왔음에도 박상진 의사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오대손에 이르기까지 그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현재 가치로 수조 원이 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대한민국의 역대급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당 이회영. 그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이시영의 형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종걸과 현 광복회장을 지내고 있는 이종찬의 조부입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이회영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처분한 뒤 가족들과 해방시킨 노비들까지 약 6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걸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죠. 대표적인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신흥강습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을 이용해 만주 지역의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으며, 항일 구국연맹, 흑색공포단 등을 조직해 일본 영사관을 파괴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밀정들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당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다 결국 체포된 지 단 4일 만에 옥중에서 순국합니다.